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이 정도면 거의 내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바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전에 물밑에서의 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일보 어제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성득 경기대 교수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함성득 교수는 윤석열 쪽, 그다음에 이재명 쪽은 임혁백 교수가 메신저 역할을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아니 이재명 대표한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총리 추천해달라. 이 대표 불편해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비서실장 인선할 때도 이재명 대표한테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희룡 전 장관 얘기 나오니까 이 대표가 뭐 그건 아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고, 뭐 골프회동 얘기도 제안했다는 얘기 나오고 부부동반 모임도 제안했다는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은 화가 난 거죠. 아니 거의 뭐 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사람, 또 대선에 뭐 좀 해가 될 사람은 또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게 나선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보수 진영 목소리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보수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의 시각은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금 이제 총선 대승 이후에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지금 부르고 용산 대통령, 그러니까 두 분의 대통령 아니냐라는 네.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맞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보수 지지자들에게 보여질 때는 이거 뭐야? 보수 정권 만들어놨는데 제대로도 못해. 그래놨더니 뒤에서는 물밑에서라는 그 기저 아래 이재명 대표랑 손잡고 또 무슨 꿍짝을 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수는 다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윤한 갈등 때문에 보수가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보수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보수에서 지금 뭐 거의 반발이 강하게 나온다는 것이 어제 그 게시판 사단인 것 같고, 저는 이걸 딱 뉴스를 보면서 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왜 이렇게 비선을 쓰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도 그 임혁백 교수를 만약에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전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특히 대통령 쪽에서 본다면은 아니 정무수석이 있고 정무수석이 야당의 대표 비서실장하고 공식 개선을 통해서 그렇죠. 얘기하라고 네.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개선을 놔두고 왜 이런 식으로 비선을 놀리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무수석은 또 핫바지입니까? 그 홍철호 수석은 간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식으로 공식 개선을 안 쓰고 뭐 해외에 우리가 뭐 특사를 보내거나 비밀 특사를 우리가 남북 대화할 때는 필요가 있어서 씁니다만은 여야 영수회담 하는데 무슨 이런 비선 라인이 필요한 건지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매우 저는 불편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연탄이에요. 이연타. 박영선, 양정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비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선 논란이 그때 불거지는 대통령실 상황이고. 사인방이 문제였고 이번에 또 다른 교수님들 라인으로 하니까 완전히 비선 천국이에요 지금 보면. 비선 천국. 지금 뭐 김밥 한 줄 시켜야 됩니까? 뭡니까 지금? 화가 납니다 저는 이런 비선 얘기만 들으면. 함 교수는 또 어떤 누구를 통해서 또 그렇게 메시지가 누가 지정했냐는 거예요, 누가 누가? 지정하고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됐냐 이것도 궁금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그건 주장하고 전제로 있습니다. 얘기를 해드리고요. 공식적으로는 이게 부인하고 꼼수의 있습니다. 꼼수잖아요. 비선이 많다는 건 꼼수 부리는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꼼수가 많냐는 거예요? 왜냐면 드러내놓고 하는 게 너무 뭐랄까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또는- 뭐 드러내고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온갖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신인규 변호사나 이제 박정호처럼 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뭔가 우리 표현으로 구린다는 표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감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뭔가 딜은 해야 되겠고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정치적으로 얘기했다가 욕 엄청나게 먹을 것 같고 네,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뒤로 쓱 흘려가지고 비선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비선이 정말 실제로 있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런 얘기까지 왔다고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가 3년만 더 해먹고 어떻게든지 마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걸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분이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마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막 갈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온 가족을 다 멸문지화시키고 그러면서 근데 또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비선이 이렇게 비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밑으로 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 그 조국 그 혁신당 대표가 지난번에 매부쇼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총장 후보들 면접을 했다는 게 민정수석 할 네, 때 네. 그때 들으셨죠 그 얘기. 네.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검찰 출신들은 이런데 와서 뭐 검찰 개혁 얘기하면 대놓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한대. 왜냐면 검찰 출신은 검찰 조직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안 한대요. 자기 친정인데 자기 그러니까요. 집안을. 근데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만 상장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비선이 만약 있었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온갖 그 뭐랄까 꼼수, 곤모술수 이런 것들을 비선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박영선 얘기도 왜 툭 튀어나왔겠냐고 그게.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꼼수를 또 생각하는 거야. 뭐 이게 보수 진보를 가리지 인생이 않고 꼼수네 인생이. 그거 이제 모르는 거지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 사람은 진보 보수도 없는 거지. 무슨 국민의힘에 대한 여정.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녹취인가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들어가서 뭐 뽀갠다 있었어요. 그런 네, 얘기. 뽀개버린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냥 그게 기본적으로 실제로 뽀개고 있어요 지금. 거의 뽀개졌어요 지금. 언행일치를. 언행일치 그건 언행일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이 비선 논란도 그게 정말 사실이고 뭐 저는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그러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는 거잖아. 그거 만약 지어낼 사실이 수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뭐 아니 공관위원장 같았던 사람이고 뭐 이 사람은 한 그분은 또 대통령하고로 뭐 유명한 사람이라며요. 네. 그런 분이 이렇게 언론에 대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낸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바로 입틀막 두 사람에 수사가. 대해서. 그렇네요. 바로 안 입틀막 하고 해야 있잖아요 됩니다. 지금. 그동안 사례로 보면은 바로 근데 법적인 대응이 아니라고만 되는데. 얘기하지 법적 대응에서 얘기 안 해요 지금. 그걸 봐야겠네요. 그 왜냐면 문자나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전화 기록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정치 스타일이나 행동 양식이 어떠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제 당원 게시판에 글들을 좀 보면은 막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던데. 아, 어찌 저런 말을 영수회담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탈당하라. 민주당 트로이봉마 대통령 이런 비판의 댓글도 있고. 진짜 보수의 괴멸자다. 지금 당장 탈당하라.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한동훈 죽이고 이재명한테 붙어서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빌었냐. 아,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야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죠. 분노에 차 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의견 교환 중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그 얘기도 했죠. 우리는 같은 처지다. 이런 뜻을 전했다는 게 이명백 교수의 주장이고 얘기고 전언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 대표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사는 계속 해왔다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각종 수사도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니까 나를 뭐 미워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가 느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보면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비토,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보면 또 이재명 대표를 미워하는 쪽에서 보면은 보수 쪽에서 보면은 아 이거 정말 당 뽀개로 왔다. 그 보수 뭐 무너뜨리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정치에서 배신이라는 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 저도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제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임명할 때부터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신이다라고 낙인 찍는 건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정치적 배신자라고 규정해도 저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진영 내에 있으면서 쓴소리를 하고 탄압받으면서 배신자로 불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진영을 바꿔와가지고 권력을 찬탈했지 않습니까? 이건 배신자거든요. 정치적 배신자죠. 그러니까 제가 쓴소리하면서 진영 내에서 들었던 배신자라는 소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서 검찰총장까지 하고 하면서 그때 배신자로 들었던 거는 결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진영을 바꿔가지고 제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걸로 놓고 보면 이분은 권력 해바라기고 권력 야합군자고 권력만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권력 거의 중독자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는 배신자라는 말을 붙여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걸요? 그럼 민주당 쪽에서 봐도 배신자고 네. 보수 입장에서 봐도 지금 또 변절하려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를 뽀개버리고 또 딴 데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10번 배신한다고 봅니다. 저는 왜 한 번 배신이 어렵지 2번 배신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치적 배신자라고 이제는 규정해도 이 지금 비선 대화가 나왔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이 화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자들 뒤통수 그렇죠. 치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사기꾼이에요. 정치적 사기죠. 아하. 이게 범죄로는 사기를 쳐가지고 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면 사기죄지만은 이분은 표를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기를 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이준석 대표는 알고 팔았다. 양도구역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정치 질서가 보수에서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됐기 때문에 이거 정리 제대로 안 하면은 그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배신자를 완전하게 이건 처단을 하지 않으면은 이 보수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 사안 자체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크게 받아들여지는 엄청난 파장이죠, 이거.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고 법적인 대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그 법적인 대응 안 하면은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었어요. 있다. 보수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게 전 이재명 대표 유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수 수사도 정권 초기에 왜 빨리 안 끝내냐라는 보수 진영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든 안 시키든 빨리 하고 끝내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지금까지 쭉 끌어오면서 정치적 이익을 본 주체는 보수 진영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이거든요. 맞아. 근데 인재까지 이렇게 이용해 놓고 이제 와서 뒤에서는 저런 아하. 식으로 뭐 제가 좀 격한 표현 쓰겠습니다. 뒷구녕에서는 저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뒷구녕에서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그동안에도 이 수사 길게 끌고 좀 이상했는데 야합했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의심했던 것이 실제로 나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은. 그 열받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수사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게 없어요. 너무 길게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끝냈어야지. 신기 변호사 말처럼 증거가 없으면 그냥 불기소를 하든가 그러면 그렇게 차라리. 했어야 돼요. 네. 이렇게 2년을 넘게 끊는 거는 아니 기소를 하든지 그렇지. 뭐 해야 되는 본인의 거죠.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랬다고밖에 볼 네.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잖아. 그리고 하나만 본 게 아니잖아요. 온갖 별건에 해서 몇 개를 수사를 하고 있잖아. 재판도 이제 몇 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 증거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검찰이 만약에 있었으면요, 이거 언론에 내보내지 안 내보냈겠습니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총선 앞두고서 만약에 결정 증거 있었어 봐요. 네네. 안 내보냈겠냐고. 늘 하던 짓인데 그게. 근데도 안 나왔어. 그럼 없는 거야. 그럼 빨리 마무리를 했어야지.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건 본인이 이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 이유가. 그렇네요. 그렇게까지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보수 쪽에서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 지금 2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나오고 있는 MBC 조사나 갤럽 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확 더 무너질 수가 있겠다. 저는 이거 이제 TK 쪽에서도 이미 긍부정 평가가 뒤집혔거든요. 네.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전 앞으로도 이 한국일보 기사가 이제 일파만파 퍼질 텐데 전 TK가 반응이 올 거라고 보고요. 60대 이상도 네. 전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60대가 무너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